자, 오늘은 이제 을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을축은 진짜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을축을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뭐 진술충미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아마 상당히 공부가 되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을축은 실제 여러분이 주변에서 많이 뵐 수가 있어요. 만날 수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을축의 분들은 실제 이런 공부와도 관련이 많고 또 그리고 아주 강인한 생명력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인데, 특히 여명일 경우에 더더욱 하여튼 삶에 아주 끈기, 아주 고집스럽게 성실하게 잘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이 우리가 을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축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축에 우리가 보통 이 그룹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축 그룹은 우리가 벌써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이 축도 말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을축부터 그 다음에 정축, 기축, 그 다음에 신축, 개축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분들 한결같은 특징들이 전부 다 보면은 축을 넣으신 분들이라 성정은 조용한 듯 차가운 듯 하면서도 나름대로 아직까 고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각각이 비식재 관인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축그룹은 지장간 속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특히 이렇게 개신기가 놓여 있는데, 이 개신기가 전부 다 보니까 재관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싹 재관이네요. 이렇게 재관인 구조로 해서 마지막 이 을목 같은 을축 같은 경우에는 이 수가 마지막 재관 인비 구조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식재 구조가 있고 식재관 구조가 있고 재관인 구조가 있고 관인비 구조, 그 다음이 인비식 구조가 있더라. 이게 십성의 5대 구조예요. 물론 십성의 구조는 20가지로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을묘 그러면 이거는 비겁밖에 없죠. 이렇듯이 임자 그러면 비겁밖에 없고요. 비식재 관인의 구조가 있는 반면 비식의 구조가 있고 식재의 구조가 있고 재관의 구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나눠보면은 육식갑자는 전부 다 어쨌든 20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이 기본이더라.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비식 구조가 되게 되면은 내가 받은 것만큼 베푸는, 그래서 사람들이 원인과 결과를 중요시하는 순리지향적 사람인 반면에, 이렇게 재관인 구조가 되면은 돈과 명예를 동시에 탐할 수 있는 구조들이라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집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못 있어 집에. 그래서 반드시 바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재인, 재관을 탐하는 사람들, 이렇게 본답니다. 비식재 구조들은 내가 신강하다고 하는 조건 하에서 이 사람들도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고, 식재관 구조들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내가 사업이라든가 자영업에 놓지만 그렇지만 재관인 구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자영업하는 구조들이요. 그다음 관인비 구조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관공서라든가 하는 직장이면 이렇게 쉽게 말해서 국록을 먹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재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비식재 하는 사람들이 보통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인비식 구조로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학교라든가 등등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비해서 재관인 구조들은 하여튼 사업가도 많고 돈이라고 하는 반드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을축의 재관인 구조 중에서도 을축의 재관인비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과 모든 명예와 공부와 관련해서 항상 바삐 움직이는데, 내가 놓여 있는 이런 환경들이 어디예요? 동토의 한대에 나와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면 여러분 길거리 쭉 가다 보면 노점상들이 많죠.
다음에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을축일주예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인일주가 한대에 나와서 할 수 있어요? 잘? 안 돼요. 이렇게 경신일주가 한대에 나와서 할 수 있어요? 안 돼, 잘.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혹시 한번 물어보세요. 특히 이렇게 할인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을축일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축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월하천만을 놓은 사고를 깔은, 이래서 재와 관련해서는 유복하기 쉬운 타. 그냥 타질 않아요. 짝퉁 타는 무당을 제일 큰 무당이라고 해서. 근데 몸이 뚱뚱해서 못한다 그거 아니다.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어. 그 경호는 진짜 집에 가겠어요. 응? 경호는 내가 집에 갈 것 같아. 아니야, 그렇지 않고. 경우는 정칙성을 나서, 목욕을 정칙성에 나서, 그래서 왔다 갔다 정해진 공부를 참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가르쳐 주는 거. 이렇게 그걸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기축일주인데 축을 3개를 깔았어요. 어디 갔더니 시집 3번 간다 그랬대. 근데 실제로 시집은 2번 갔어요. 또 가려고 그래. 팔자가 두세지. 그러면 그런 사람. 그래요. 그래서 여자 여명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축, 기축, 얼축. 시가 얼축. 가보년생. 그런 사람은 정말 힘들죠, 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뭐 기축일주들은 자식 보기가 좀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네. 그리고 그분이 일찌감치 누굴 가르친 쪽에 업을 놓으면은 팔자가 좀 편하게 가는데, 기축에 축축축을 그렇게 놨으니 팔자 소관이 벌써 화개과석을 쭉 깔았으니까요. 한 군데 정착에 있기는 대단히 힘든 사주팔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레가 그러면서 공망이면서 천문성에 놓여 있고, 월살에 놓여 있으니까 활인, 종교 등에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금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금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잠깐 좀 공부를 좀 하시면은요, 이렇습니다. 금신은 딱 3개밖에 없어요. 금신은 이렇게 보면은 을사, 뭐 기사, 을축에 그다음에 계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거 뭐 금신에서 따로 이제 뭐 외우실 필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금신은 금 있죠, 금. 요 금의 신을 놓은 사람들인데, 요 금을 사유축이 있죠, 이렇게. 사유축을 놓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주 플러스 놓는 여기 시주에다가 이러한 어떠한 사유축을, 즉 뭐 을축인 사람이 기사를 놓는다, 그 다음 계유인 사람이 을축을 놓는다,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금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을축에 놓은 사람들은 금신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한마디로 초지일관 이런 뜻이에요. 아주 어떤 일을 처음 시작을 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을축의 일주들은 공부를 시작하면은 중간에 그만두는 수 없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대에서 일을 한다고 보자, 노점상을. 아유 추워, 그만둬야지. 그게 아니라 그 추위를 이기고서 몇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사시는 분들, 변함이 없어요. 사랑을 해도 변함이 없는 분. 근데 이 을축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뭐 사랑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잘 못 만날 확률 거의 100%예요. 그래요. 특히 여명의 축그룹들은 그렇답니다. 하여튼 을축일주들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하여튼 금신을 나가지고 여러분들은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초지일간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말이죠, 이 을축은 사실은 이게 편자를 놨죠. 편제를 여기다 12운성 포트를 배우시겠습니다. 이제 쇠를 놨어요. 여러분 쇠를 놓잖아요. 그럼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들이 많아요, 실제로요. 쇠를 이렇게 놓으시게 되면. 그래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우린 그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제 이 초봄에 소가 밭을 가는 형상이거든요. 초봄에 소가 밭을 이렇게 가는 형상으로 놓이기 때문에 초봄의
기를 용해가지고 사주팔자에 들어간다면 부자도 많고 또 그리고 봄에 또 밭을 경작하는 소의 동태를 낳기 때문에 대단히 하여튼 성실근면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부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무슨 귀인 중에서도 복성귀를 낳았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말년에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유형에 들어가기 쉬운데, 한편 그러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축그룹 자체가 아까 우리가 한 5개, 6개, 5개를 봤습니다만 신금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것도 그래요. 이게 지금 동토 바짝 얼은 토지요, 그렇죠? 신금이 들어가서 무조건 이 토를 사각 갉아내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이 축 속에 놓여 있는데 을축이 있고 정축, 기축, 그 다음에 신축, 그 다음에 개축 이렇게 있어 보면은 전부 다 보면은 이 속에 신금이 여기를 깎아내리는 형상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양신이 이렇게 소위 바짝 언 땅을 갉아내는 형상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자기 성격이 굉장히 우직하고 그 다음 화도 잘 내고 이런 사람들인가 반면에 요 기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음습토가 들어와 가지고 밑에서 이 신이 즉 뿌리 토를 갉아내는 형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기축 일주 뭐 여명을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하여튼 밤에 시끄러워요. 밤에 시끄럽다고 부부관계. 남자가 좋아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몇 번씩 가도. 그래서 이 기축은 학생이라 잘 모르겠네. 애들 아직 모르는데 이제 어른 대학생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여학생이라고 보자고. 대학생. 지금 네, 여학생. 여학생이 지금 나이가 어려. 네. 그럼 이성관계를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 기축은 한번 이제 사랑의 어떠한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 바로 그쪽 방면에 올인한 전념하는 사람 빠지기 쉬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계속해서 이 음토의 동토를 놓고선 이 비스토를 계속 가서 소뿔이 갈가되는 형상이라 그 자체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식갑자 중에서 특별히 막 그런 것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실제 밤자리가 좀 시끄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그래. 그렇습니다. 많이 던져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축의 일주들은 잘 풀리면은 활인 중에서도 축구름은 활인이죠. 활인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교육자 지명의 선생님 쪽으로 가는 것이 팔자가 베스트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학생이 무조건 부전공으로다가 선생님 교원 부전공을 하나 반드시 라이센스를 취득해 놓을 것. 안 그러면 팔자가 아주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을축의 일주들은 이렇게 신금이 들어가서 굉장히 파내는 형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을축은 대체적으로 신경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이쪽에 대단히 취약하기 쉬운 사람들, 우린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사람들은 축천액을 깔고 있다,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해요. 12성으로서 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액을 깔고 있다. 그렇죠? 축액, 천액을 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 뭐 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쁘게 생각을 이제 우린 소띠 그러면 고생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요즘 소는 마블링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는 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토 자체를 낳기 때문에 액이지 소띠 소와 관련해서 액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동토를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움직여야 돼요. 근데 움직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자리를 지키면 어떻다고요?
몸이 아픈 사람들. 실제 을축들은 아주 몸이 아픈 사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축구럽들은 다 아파 몸이. 대축, 신축, 뭐 기축, 을축 할 것 없이 다 아파요. 무조건 아파.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앉은 자리가 이렇게 곡각이 이렇게 바짝 얼어가지고 아파요. 아프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신금이 어떻게 작용하에 따라서 그래서 신금이 들어오는 해는 더 아파.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충용의 행운에 이렇게 상신을 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러고 이제 한번 좀 보시면은 이 사주팔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것이 뭐 다른 건 우리가 뭐 신사 이런 건 공부하지 말고 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 우리가 을목은 천간 동물이 뭐였어요? 천간 동물 사기예요. 사기예요. 상 니자를 이렇게 놓는데 이 삭은 하여튼 산과 더불어서 살살살 예를 들어 얘를 비교적으로 정화는 족제비거든요. 족제비는 밍크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화려하고 멋을 잘 내고 맛을 추구하고 말과 더불어서 주작이니까 이런 사람들에 더불어 그런 것 비교해보면 천간동물 을이라고 하는 것은 삭을 낳기 때문에 족제비는 주로 뭐 집부근이든 대도시가 어디든 다 볼 수 있지만 삭은 주로 산만 돌아다니는 녀석이에요. 몰래요. 그래서 혼자 개인적으로 사부작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을축 천간 동물 삭을 낳았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업으로 삼든 밖으로 다녀야지만은 곡각의 그러한 흉화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을기사축을 놓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죠? 그럼 신병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을사, 기사, 그 다음에 기미, 그 다음에 이 을축이 됐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신병을 내서 돌아다니지 않으면 몸이 아파요, 여러분. 특히 을목일주들이 그렇습니다. 을목일주, 기토일주들은 돌아다니지 않죠? 신병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곡각의 신병의 취약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는데 을목은 어디로 다닌다고요? 주로 산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을목일주들이 부처님과 종교적으로 인연 맺는 것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여러분 저기 저 태백산 태백산 가면은 굿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밤새 철야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섭지도 않은가 봐. 한단 말이야. 대개 보면 누구예요? 을목들이야. 천하가 없어도 을목들이라고요. 그래서 을목들이 무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보고 을목이라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병, 정 여기 근데 간목은 없어. 별로 없어. 을정병들이 많더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나서 특히 보시니까 이렇게 해서 다른 것 중에서도 이 내용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전체화가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전체화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전체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전체화를 한문으로 쓰면은 이렇습니다. 꺾을 채자고요. 옷을 꺾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한문을 많이 쓴 게 아니라 어려운 용어를 많이 쓴다고 하면 공부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은 반드시 겪고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을목일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얘기냐면 가녀린 꽃잎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을목을 강하게 치는 녀석들이 있어요. 천간과 지지에서 어떤 녀석들은 신금과 유구예요. 이게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을목일간에게 이미 이 사람은 지장간의 신금을 갖고 있죠. 머리가 이게 이전치라는 것은 날카로운 전지 칼이 있죠. 우리가 전정한다 그러죠. 칼로다가 꺾을 쳐야 꽃 날카로운 칼로다. 날카로운 칼이 뭐예요? 신금과 유금의 칼이잖아. 이 칼이 들어오는 운에 무차비하게 을목이 어떻게 된다? 잘려나간다. 그럼 을목은 목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고요? 두뇌의 머리를 얘기하고 임파선과 갑상선과 그 다음에 오체로 보면 뭐예요? 신경계예요. 그 다음에 허리고 그 다음에 눈이고 그 다음에 간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을목일주에게 여러분이 사주팔자를 보자마자 이미 신금이 있는데 유가 있든 신이 있든 아니면서 행운에서 이렇게 신유의 행운이 곁들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 눈 딱 감고 얘기하시면 돼. 뭐라고 얘기한다? 머리 아프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게 비법이에요, 이런 게. 근데 이게 어렵다 이런 단어들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 단어를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전치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을목일주가 떠오면 참 사주팔자 분석하기 쉬워요, 진짜. 그런데 이제 을목이 왔는데 을묘에 여기에 갑인이 이렇게 왔어. 근데 여기 신금이 하나 딱 있어. 이렇게 보자마자 머리 아프시죠? 이 사람 머리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플 수가 없단 말이야. 예. 신이 괴롭겠어요. 오히려 지가 다치는 거야. 금목상정에서. 이게 쉽게 말해서 제가 묘좌쇠궁에 놓여 있더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배우셨어요. 갑진이 되었던 무슨 병술이 되었던 그 다음에 정축이 되었던 그 다음에 병술이 되었던 무술이 되었던 그 다음에 기축이 되었던 신미가 되었던 임술이 되었던 이 모든 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것을 재고귀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을축은 재고귀인은 아니지만 재고라고 하는 것은 재성 자체가 묘에 놓여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재가 묘에 놓여 있다고 하면 재는 원래 특성이 뭐냐면 묘예요. 고고. 창고잖아. 그러니까 묘에 놨어. 그래서 을축은 반드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몸은 아프고 내가 바깥에 놓여있는 환경, 남편과의 관계가 그렇다 해도 재물은 묘를 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돈과 연관해서 부지런히 잘 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죠. 제가 어차피 바깥에서 보니까 을축 편제가 쇠로 놓여 있다는 것은 자수성가를 의미해요. 자수성가이고 제가 묘에 놓여 있으니까 나는 어때요? 차곡차곡 쌓아가는 형국이죠. 그래서 돈이 자꾸 쌓아가는 형상,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묘좌세궁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묘에 놓여 있다. 근데 제가 쇠에 놓여 있다. 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진일주가 재고귀인의 대명사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편제가 쇠를 받잖아요. 편제 쇠는 무조건 제가 쇠에 놓여 있다면 이건 뭐예요? 자수성가다. 근데 진이라고 하는 나의 편제가 오락차면 사고에 놓여 있죠? 돈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명의 입장이라면 청룡백호를 낳았으니까 대단하게 돈에 대해서 굉장히 관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수고잖아요. 수고가 물을 잔뜩 먹고 가는 것이 화잖아요. 나무가 꽃을 피우는 거죠? 나무가 꽃을 피우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인테리어예요. 건축 인테리어 있죠? 이런 거. 이거 부동산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갑진일주들이. 그렇습니다. 을축일주들도 화를 보면은 당연히 화를 보. 근데 새가 입을 받죠? 그럼 을축은 뭘로 해야 돼요? 을축은 이거를.
이거라고. 새. 그래서 을축일주는 배운 것을 가지고 풀어내야지만 돼. 말로다가. 그래서 말로다 먹고 사는 게 많아요. 을축일주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성이 묘자 세공에 놓여 있다. 대단히 안정적인 축제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욕심을 안 부려. 무슨 크게 사업을 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자꾸 보세요. 한 대에서 돈 우리가 볼 때는 10원, 20원, 1000원, 100원 이게 돈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서 쌓이는 거 보면 대단해요. 진짜 알뜰살뜰 모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묘자 세공에 놓인 사람들이다.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고 뭐 노점상이라든가 한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다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육친으로 본다면 부친이 묘에 들어와 있고 세공에 들어와 있으니까 대단히 꼬장꼬장한 아주 아버지가 자린고비 쉬운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식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실까요? 식상에 대해서 한번 좀 보면 이번에는 식상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식상은 지금부터 우리가 종을 해보시자고요. 종. 식상은 종하는데 종은 화. 병화가 있을 수 있고 정화가 있을 수 있다. 만약에 을축일주에서 병정화가 어딘가에 뭐 꼭 병정화가 아니라 사든 오든 하여튼 식상이 투출 또는 내지 투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팔자가 유효해요. 그 다음에 이 사주팔자가 행운에서 화를 짜도 화기를 봐도 아주 팔자가 좋은 팔자들이에요. 어쨌든 식상에 우리가 병이 축이 온다. 오게 되면은 뭘 보나요? 양을 넣더라. 정이 오게 되면은 정이 축에 되면 그래요. 묘를 넣더라. 여러분 식상이 양에 놓여 있다. 식상은 나한테는 여명의 입장에서 누구예요? 자식이야. 육칠로. 자식을 양에 놓여 있다는 것은 당연히 내가 부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부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양의 의미가 반드시 양육이 아니라 입양이 될 수도 있고 유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을축의 일주들은요 자식을 부양을 하든 남의 자식을 내가 데리고 오든 내 자식을 남한테 보내든 그래요. 그래서 을축의 자식들은 자식과 부모 자식이 인연이 일찍부터 떨어져요. 그래서 을축의 자식은 놓으면은 내가 데리고 있지 말고 빨리 보내든지. 그래서 우리가 을축의 자식들은 일단 양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산액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오든 남의 거를 내가 주든 이런 형태가. 그래서 우리가 입양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그 연예인 중에서 그분 저 하희라 그분인가? 그분이 대표적으로 참 아름답게 참 느껴집니다만은 그분이 그냥 뭐 그런 분들이 그냥 뭐 돈이 많아서 그냥 뭐 인기 관리하려고 뭐 이렇게 입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식상을 양에 놔야지만은 입양하는 거예요. 식상을 양에 놓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럼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신축이에요. 신축은 양이에요. 그렇죠? 양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신축일주들은 본인 스스로가 어떻다고요? 본인 자체가 양에 놓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신축일주들은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이야 입양 이런 것이 별로 어차피 옛날 우리 시대만 해도 타가 입양하든 타자가 나한테 우리 집에 이의하고 오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쯤 된 사람은 이 신축을 놓은 사람들은 양에 놓을 사람, 부모가 양부모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요. 인성을 양으로 낳기 때문에, 부모를 양으로 낳기 때문에요. 이렇듯이 우리가 여기서는 자식을 양으로 낳기 때문에 이렇게 을축일주들은 특히 산액과 관련해서 입양과 관련해서 이렇게 놓이기가 대단히 쉽더라. 우리가 그렇게 그래요? 신축 일주들 같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신축 일주 자체가 편인 인성을 깔았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급적 타치를 안 하시면 좋은데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두 양사 없는 환경에 놓여. 양사동 간의 관계가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요. 이미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한쪽 이해를 하시면 돼. 내가 말 안 했어. 오케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신축일주들은 여명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자식 놓는데 좀 올인하셔야 된다. 우리가 좀 그렇게 보고요. 타가 양육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종쇠궁의 식상이 놓였다라는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양종의 쇠궁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12신세라고 하면 이걸 천산이라 그래요. 쇠를 반환이라 그러고 월화천만에 기본적으로 놓이죠. 식상이 월화천만에 놓이면은 몸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일축일주들은 이렇게 몸이 약한 경우가 많은데 아까처럼 이전 체와의 운이 들어오면 어떻다고요? 여지없이 편두통이 일어나. 그럼 여러분 편두통이 일어난다는 건 뭔 얘기예요? 이래갖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음의 목의 동토를 놨으니까 화기가 있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놓은 사람들은 누가 제일 먼저 찾아오면 빙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빙의가 공황장애이자 한마디로 접시의 기운이 이렇게 얘기한다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머리 아파. 그래갖고 무업하는 분한테 가면은 국태 이런다고. 신내림 받아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 안 아프려면 이 공부하시면 돼요. 이 공부하시면 마음이 편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 가지로 하여튼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식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이런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저번 시간에도 한번 공부를 했어요. 남명은 우리는 무조건 재관을 보더라. 여명은 먼저 관식과를 보더라. 남재관, 여관식, 여식관 이렇게 보는데 이 사주는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재관인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장간이 재관이 있든 지장간이 식관이 있든 이렇게 들어온 걸 가지고 재관 독림 이렇게 얘기한다. 독림이 재관이 독림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속에 이렇게 많은 것이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재관이. 그러면은 재는 여자, 관은 자식. 그러니까 지장간에다가 이미 여자와 자식을 숨겨놓은 동태, 그러니까 을축일주의 남명들은 어때요? 연애운이 빨라. 여자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 전에 부정포태, 혼전 임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을축일주가 결혼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딸 가진 부모들은 일단은 과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 이걸 우리가 재관독림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연애운이 굉장히 빠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좀 보시자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도망력 한번 좀 보실까요? 도망력에서 보면 도망력은 삼합으로 본다. 그렇죠? 삼합으로 보니까 사유축인데 자 거지장화에서 도화는 연살이니까 뒤연방급이에요. 그렇죠? 오화가 뒤연방급이에요. 망신은 앞천방급이니까 유 앞에 오는 거. 유 앞에 오는 건 신. 역마는 충력제월 하더라. 거지장화를 사고하니까 요거는 보니까 해가 들어오더라. 그렇죠? 이제 이렇게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니까 과숙이 있고 하나는 고신이 있더라. 보니까 이 고신 과숙은 보니까 전부 다 방합으로 움직인다. 방합으로 움직일 때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 자축이니까 해 앞에 오는 술의 진사, 사고의 과수. 그 다음에 축 뒤에 오는 인신사의 사생지더라. 우린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망신까지는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주로 보고 망신부터는 남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주로 보는데 어느 쪽도 관계없이 다 볼 수도 있더라. 연사를 보니까 오화의 입장에서는 오가 들어와 있죠. 이렇게. 그렇죠? 오화가 들어오는 연도에는 오축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은
오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기억이 탁 나시죠? 그렇죠? 오화가 죽을 보면은 일단은 오죽 하면은 원귀 이렇게 생각났죠. 원진 귀묘는 그렇죠? 자, 오죽 이렇게 생각나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축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인오축에 탕화가 있더라. 그렇죠? 그런데 축은 바로 중맛 예술 이래가지고 오화가 들어올 땐 탕화도 같이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화살인데 도화가 보니까 오화의 식상운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식상운에 도화가 들어와 있다면 자기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 연하의 사람들과 즐길 확률이, 만날 확률이 많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탕화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 오죽이 들어오면 오화가, 원귀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부관계가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축일축에는 가보년도에 아마 여러 가지로다가 상황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사람의 또 이렇게 이 남벽의 입장에서는 인목의 이렇게 고신운을 한번 보자고요. 인목의 고신운을 보니까 축과 인과 이렇게 섞이는 이런 운으로 들어오야. 그쵸? 들어왔을 때 축 개신기를 한번 보시자고. 여기 축 개신기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인 무병갑이 이렇게 있죠?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들어와 있나? 이렇게 참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해도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요. 죽인 오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병기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 무갑임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로 죽였던, 오해로 죽였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선 안명합이 들어오는 해에는 특별히 배우자 또는 내 자신이 어떻다고요? 반드시 그러한 일탈의 염려의 운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의 축그룹을 보니까 좀 여명이든 남명이든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남명이든 여명이든 어쨌든 간에 전부 다 배우자가 그렇죠. 이렇게 일탈의 기운으로 놓이더라. 거의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남명이야. 지금 고신이 지금 인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명의 입장에서는 인목운에 보니까 내가 어떻더라고요? 인목운에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합하고 있더라. 그러면 틀림없이 인목운에 고신들 바람 피우기 딱 맞는 운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남녀관계 이성운을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잘생기고 뭐 예쁘고 돈이 많고 그래서 서로 만나는 경우보다도요, 오고 가다가 인연이 되는데 어떻게 돼서 인연이 되는지 모르지만 만나. 왜 저 사람하고 사귈까? 저 사람은 어떻게 근데 사귀더라고. 할도 안 되는 거 봤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컵 하나를 먹어도 좀 컵을 마시는 걸 보니까 아주 깨끗한 척, 나는 낙헌모 뭐 이럴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굉장히 지저분할 것 같은데도 쭉쭉 빨고 있는 거야. 맞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 이게 뭔가? 다 이런 운들이 암합이 들어오잖아요. 모든 것이 멋있게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역에서 지금 이렇게 고신의 과수까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을축의 일주들은 말이죠. 사주팔자가 화운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팔자가 아주 월화천만의 공부해야 될 이런 팔자로서 몸이 아픈 팔자면서 머리가 특별히 아플 팔자라 놓이는 사주팔자들, 우리가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 화기를 봤다고 한다면 일단은 팔자가 유효하고 성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부자가 많고 반드시 먹고 살아요. 을축일자 중에서요 가난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가 돼도 반드시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을축 일주들하고 혹시 어떤 남명이 사귀신다고 한다면은 배신하지 말고 사랑해 주세요.
왜냐면 을축일주 자체가 배신 당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운명인지를 알고선 접근하지 말고 진짜 사랑해 주세요. 을축일주는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베풉니다. 진짜 그래요.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을축일주를 이제 공부했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공부하는 중에서 스킵해서 많이 지금 이렇게 좀 천천히 좀 이렇게 좀 많은 걸 빼놓고 나갔는데 질문할 게 있으면 하세요. 결혼을 못하는